안녕하세요. 편안부동산입니다. 부와 내동하지 마세요. 한국의 부동산 폭락은 오기 어렵습니다. 일본처럼 한국의 부동산이 폭락할 거란 주장이 아주 힘을 얻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80년대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원가 경쟁력 부분인데요. 일본과 미국의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는 2배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자연히 일본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을 일제히 그리고 아주 급속도로 상실하게 되었죠.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지탱할 자금의 유입원이 없어진 것이죠.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80년대 일본 기업들처럼 일제히 그리고 급속도로 원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플라자 합의 이후 악화된 일본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금리 자금은 부동산 투기로 몰렸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버블의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면서 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를 보죠. 2007년 금융위기 시 부동산 시장 붕괴 그리고 하우스 푸어들의 절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붕괴의 정도가 일본처럼 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안전망 역할을 했고요. 또 더불어서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유지되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만 미국의 모기지론처럼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하는 수준도 아니었고 또 일본처럼 부동산의 미래 상승분까지 감안해서 담보가액의 120%까지 대출해주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과 부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폭락은 정부 규제로 오기보다는 해외 요인에 의해 발생했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는 아세안 금융위기로 촉발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꺼진 것도 미국에서 촉발된 것이었죠. 2007년 금융위기도 미국발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아주 저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이 폭락을 초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폭락이 온 것은 아니었고요.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 부동산 가격은 유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한국 사회에 돌게 되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부동산 시장을 지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을 위해 양분해서 말씀드리죠. 우선 최근 부동산을 구매한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채 가지신 분은 올해 또는 내년에 부동산 폭락이 올 거라고 예측해서 부동산을 저가에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깔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두 채 가지신 분들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녀분께 증여를 검토하시거나 세금의 일정 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실 건데요. 그래도 대책이 없으시면 세부담하시고 버티기 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을 많이 껴서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외통에 걸리신 겁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질라 치면 바로 큐 할 겁니다. 스탠바이 큐요. 올해 하반기면 부동산 시장이 충분한 조정을 마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신규로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정부 규제로 주택 가격이 일시지간 하락세를 경험한 후에
하반기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신규로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하반기 매수를 검토하시되 안정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 해도의 경기 전망도 어려운데 먼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또 부동산은 최소 3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험 지역에 부동산 사시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지방 부동산은 지금 가격이 또 20년 후에도 그대로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의 신도시 부동산 또한 제 가격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강남을 비롯한 서울 중심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청년들은 계속해서 서울로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원거리 출퇴근을 좋아하는 직장인은 없고요. 서울은 가격이 하락해도 제자리를 빨리 되찾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는 무척이나 가파르고요. 결론은 신규 구매 의사를 가진 분들은 2019년 하반기 서울을 노려봄직하고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깔고 앉아 계시되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면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로 투자는 본인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우리의 미래를 늘 낙천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위기를 준비하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에 감사드립니다.